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해서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이 이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8월 28일 대한민국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2013년 8월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 국민적인 진상규명과 규탄의 목소리가 고조되어 국정원 개혁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국정원이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죠. 국정원은 3년간 내사를 했다던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을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공개했습니다. 그로부터 513일 후인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하혁명 조직과 북한 연계, 그리고 폭동 음모 등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내란 음모 사건의 재판 결과는 애초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는 너무 달랐는데요. 그렇다면 2013년 여름 언론에서 쏟아냈던 내란 음모 사건 보도와 실제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초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한 연계와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기사의 출처는 모두 수사당국, 수사 관계자였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사건 발생부터 이석기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던 2013년 9월 4일까지 7일간 집중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보도가 이석기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에는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발표나 공소장 어디에도 북한 연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1심에서 검찰은 중형의 이유로 북과 연계가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밝혀 사실상 검찰 또한 북한 연계가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 밀입북하였다, 북공작원과 만나거나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북잠수함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등 북한과 연계됐다는 보도는 모두 오보이며 국정원과 검찰도 공판 과정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집중 보도했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지하혁명 조직 아로입니다. 국민들은 내란 음모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지하혁명 조직 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도가 더해지니 뭔가 있기는 있나 보다 라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땠을까요? 국정원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5월 12일 강연을 내란 결의를 위한 아로 조직의 비밀 회합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내란 혐의로만 기소했을 뿐 아로 혐의로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아로와 관련해 내놓은 유일한 물증은 국정원 협력자 이모 씨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하혁명 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가입 시기나 강령, 규약, 조직체계는 어떠한 직접적인 물증도 없었습니다. 그 밖에 검찰이 아로 경호팀 산악훈련이라고 했던 증거는 검찰 측 증인이었던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여느 등산객과 달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 해프닝으로 끝나는 등 지하혁명 조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아로에 대한 이모 씨의 진술은 추측 진술에 불과하며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며 아로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연계, 지하혁명 조직 아로와 함께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5월 12일 강연회에서 폭동을 음모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석기 의원이 총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내란 음모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총기 준비 지시, 기관시설 타격 준비 등에 관해 이석기 의원은 어떠한 발언도 없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5월 12일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도 국정원, 검찰의 주장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당원 130여 명이 참석한 5월 12일 강연회는 이석기 의원의 본 강연 및 질의응답, 분임 토론, 토론 발표,
이석기 의원의 마무리 발언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정원, 검찰은 폭동의 사전 준비를 각자 해온 조직원 130명이 비밀 회합을 가져 폭동을 결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의 통상적인 강연회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강연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분반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예비 검속이나 전시 상황을 염두에 둔 일부 참석자들은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반 토론에 함께 참석했던 다른 참가자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분명하게 이견을 표명하는 것이 녹음 파일을 통해 확인됩니다. 요즘에 첨단 기술이니 해킹 기술 중간 레이더 기지나 이런 것도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뜬구름. 또한 이석기 의원도 그런 발언에 대해서 현실에서 동떨어진 관념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음모의 증거로 참가자 중 1인이 PC의 폭탄 제조법을 저장했다는 주장도 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당뇨병이 있던 한 참가자가 건강정보 사이트에서 의학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다운받은 것으로 소명이 됐습니다. 파일 안에 필요 약물 관련 내용 중 폭탄 제조 물질로도 사용이 되는 질산 셀룰로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도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본 흔적조차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참가자 중 일부가 한전 홈페이지를 검색한 기록과 수첩에 인터넷진흥원 주소를 기재한 것을 기간시설 타격을 위한 준비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전 주가 검색과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한 목적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 기밀을 빼내려는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위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였음이 공판 과정에서 소명됐습니다. 결국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형법상 내란 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 범죄 실행에 합의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강연을 이해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거나 박수로 호응한 것을 두고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 5월 12일 이석기 의원은 무슨 내용의 강의를 했던 걸까요? 이석기 의원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2013년 초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진행했고 미국은 이에 맞대응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키 리졸브라는 대규모 전쟁 훈련을 진행했고 북한은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극대화되던 때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본 강연 주요 발언의 요지를 아래의 취지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첫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가 몰락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3차 핵실험 등으로 핵 보유 강국이 된 것은 미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대격변기를 맞이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격변기 정세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해 이석기 의원은 남북 간의 대결이 본질이 아니라 북미 간의 대결, 우리 민족과 외세의 대결이 본질이다. 또한 한국 국민,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족적 관점, 자주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석기 의원은 대격변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고 종북몰이 등 혹독한 시련이 예상되며 유사시에는 검거될 수도 있다. 이미 사상전, 심리전, 여론전이 중심이 되는 세형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물질, 기술적 준비를 갖추자고 주장합니다. 이석기 의원은 최악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북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94년에 영변 핵시설 폭격 직전까지 갔지만 우리 국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생길지도 모르는 미국의 전쟁을 막기 위해 과연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 강연의 취지입니다. 물질 기술적 준비라고 표현하며 그와 같은 화두를 던지고자 했습니다. 라며 법정에서 당시 강연의 목적을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앞서 강연 내용을 토대로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내란을 음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고 내란 음모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은 내란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13인의 대법관 중 이인복, 이상훈, 김신, 3인의 대법관은 내란 선동도 무죄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먼저 내란 선동은 내란 범죄의 실행 행위에 이르지 아니함은 물론 준비 행위에도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단지 언어적인 표현 행위일 뿐이므로 적용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우려가 크다며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3인의 대법관은 특히 내란 선동의 구체적 준비와 이후 실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무게를 뒀습니다. 피고인들이 5월 10일 회합과 5월 12일 회합 이전에 조직적으로 폭동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그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했다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점에 비춰봐도 이석기 의원이 회합 참석자들에 대해 폭동을 선동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내란 선동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지만 강연을 제외하고 내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사전 모임이나 사후 그 어떤 행위도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석기 의원은 90분 강연을 하고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형의 근거는 오직 그가 했던 말 몇 마디뿐이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전 통합진보당 당원 8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배경으로 널리 알려진 불임 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데 33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무려 7번이 바뀌었습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이 현실의 법정에서 재심 무죄를 받는데 과연 정권이 몇 번 바뀌어야 할까요? 그에 앞서 양심의 법정에서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